오늘은 어미와 새끼 인문학 코딩 스크래치 편 다각형 거미줄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패턴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딩을 할 때 이 패턴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표 안에 들어갈 패턴은 무엇이죠? 이렇게 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패턴이 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장구가 되겠네요. 다이아몬드 장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턴을 잘 찾는 것이 코딩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코딩의 두 기둥은 무엇이죠? 우리가 여기 변수와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변수와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변수는 무엇입니까? 변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금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집어넣죠.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다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저장 공간, 이것을 우리가 변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는 수라든지 문자 같은 값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름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소가 이렇게 정해져야 거기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정리를 하면 데이터를 담는 그 공간이다. 그리고 A는 이코르 6이다. 이것은 A와 6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A에 6을 담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해석하는데 전과 다르죠. 이것은 뭐냐면 A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6과 비교를 해라.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여기서 판별이 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함수는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입력과 출력 사이에 그 요술 상자를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2를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9가 나오고 3을 넣으면은 10이 나오고 그 관계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스기에 사과를 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오죠. 또 귤을 넣으면 귤 주스가 나옵니다. 넣는 부분을 입력이라고 그러고 나오는 부분을 출력이라고 그러는데 기계에 해당되는 거 이것이 이제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함수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인공지능과도 이렇게 관련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학에서 함수란 지금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집합에서 XY 두 집합에서 X집합 각 원소에 대해서 Y집합의 원소는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냥 1대1 대응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함수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함수이겠습니까? 함수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거는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죠. 이런 거는 함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함수는 1대1 대응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크래치에서는 나만의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 준비례는 그러한 블록을 만든다, 함수를 만든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스트를 만든다.
차를 끓인다, 계란을 삶는다. 이렇게 아침 준비를 정의하였다면 이것이 하나의 함수로 묶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푸른색을 클릭했을 때 이 아침 준비가 이렇게 통째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치에서 이러한 나만의 불어 함수를 만드는 것으로 어떠한 그 코딩을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흐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삼각형 그리기를 이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삼각형 그리기에서 그 패턴 찾기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잘 찾으면은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반복문을 사용하면 코드가 간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각형 그리기인데, 삼각형이나 다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변수를 사용해서 그 변수를 변경시켜 가면서 우리가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그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미줄을 그리려면은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것을 재차 사용하면은 코드가 길어지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함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결화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거미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복 사용하는 어떤 코드들을 한테 모아서 이렇게 집합시켜 놓은 거, 그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함수를 만들면 우리가 재사용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그리려면 반복문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겹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고 그것을 감싸는 또 반복문을 사용해서 거미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각형 그리기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각형 그리기라고, 이렇게 다각형 그리기, 그리고 공유를 일단 합니다. 공유를 처음에 해둬야만 편리합니다.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각형 그리기 시작을 하겠는데, 다각형 그리기는 기본 삼각형부터 그려서 그것을 우리가 기본 개념들을 익히고 변형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본 삼각형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100만큼 직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120도 회전해서 100만큼 또 직선을 그리고, 또 120도 회전해서 100만큼 직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밟아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크래치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삼각형을 그리는 게 우리가 처음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리는 그 붓이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한데 여기 부록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를 눌러줘야 됩니다. 여기를 눌러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는 도구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는 도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것을 어디서 갖고 왔죠? 요 부분을 클릭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요 부분을 클릭해 주면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삼각형을 그리려면은 그냥 삼각형만 그려서는 안 되고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부터 설명을 조금 하고 이렇게 보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크릭했을 때를 갖고 옵니다. 크릭했을 때를 갖고 왔을 때 요거 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초기화를 하겠는데 이 펜 쪽으로 가보면은 맨 처음에 모두 지우기가 있습니다. 모두 지우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다시 그리려면 전에 그렸던 것을 지워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그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위치에 초기화죠. 여기를 0, 0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작점까지 갈 때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죠. 글씨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면 이때는 무조건 펜 올리기를 이 앞에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위치에 간 다음에 펜 내리기가 되겠죠. 그리고 굵기는 한 3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3 정도. 색깔까지 정해주려면은 색깔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라.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림을 그리다가 방향이 엉뚱한 방향에서 끝났을 때 얘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방향을 또 하나 잡아줘야 됩니다. 어떤 방향이냐면은 여기 동작에 가면은 이 방향 보기가 있는데 항상 처음에는 90도 방향 보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화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는 부분은 이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얼만큼 가야 돼요? 100만큼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푸른색 깃발을 한번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큼 움직이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이만큼 갔죠. 그런데 고양이가 이렇게 보이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얘를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뭐를 해줘야 돼요? 여기 12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12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그 다음에 또 100만큼 움직이기. 여기 또 100만큼 움직이기.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이 밑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옆에다 놓은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푸른색 깃발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없어졌죠. 또 얘를 눌러보세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가면 삼각형이 되죠. 이것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 각도가 역시 120도가 되겠습니다. 120도. 이 각도가 120도죠. 네, 전과 동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갖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삼각형이 됩니다. 근데 삼각형이 아주 그냥 어느 순간에 생겼는지 모르게 깜짝 사이에 생겼죠. 이것이 이렇게 가는 순간순간들이 보이도록 하려면은 여기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우리가 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1초 기다리기의 그 사용은 왜 사용을 하느냐 이해를 해야 돼요. 저거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1초 기다리기를 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리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가는 과정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고서 넘어가면 얘가 뭐예요?
이쪽이 초기화죠, 초기화. 이 초기화고,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 각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삼각형을 그리는 부분. 근데 여기 1초 기다리기는 이거 왜 했어요? 요거는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는 거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한 번에 작동을 안 하죠. 두 번 클릭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한번 잘 안 보이겠지만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작게 해 놓고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누를 때마다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화면으로 한번 보죠. 푸른색 깃발을 누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작은 화면으로 가서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었죠.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을 보느냐 하면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뭐가 보여요? 패턴이 보이죠, 패턴. 이 패턴을 찾아내는 거, 이것이 이제 코딩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패턴이에요? 요 부분이 패턴이 되겠어요. 120도 회전하고 10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리고 이것이 기본적인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을 이제 사용해 보겠는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지우겠어요. 그리고 여기 제어에 가면은 몇 번 반복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려면은 몇 번 반복해야 돼요? 3번 반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0만큼 움직이기. 100만큼 움직이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20도 돌기. 120도 돌기. 120도 돌기. 그리고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까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어요. 여기 클릭했을 때 이제 초기화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누르면 삼각형이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아까와는 코드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패턴을 발견하고 반복문을 사용하면 역시 똑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상당히 오늘 공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원들이 있을 때 같은 원리로 이것들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패턴들을 또 발견을 해야 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패턴을 찾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까지 했어요. 100만큼 움직이기,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20도 돌기. 여기에 1초 기다리기는 빠져 있네요. 그거는 뭐 우리가 빠져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잘 보고 이제 우리가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오각형, 육각형을 그리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죠. 삼각형일 때는 3, 사각형일 때는 4, 오각형일 때는 5, 육각형일 때는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일일이 얘를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만듭니다. 변수를 n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3, 4, 5, 6이 변경될 때마다 3, 4, 5, 6을 이렇게 초기화 과정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20도인데 이 120도는 잘 살펴보면 삼각형일 때 360을 3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사각형일 때는 360을 4로 나눠줘야 돼요. 오각형일 때는 360을 5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런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점은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하고 변수를 이러한 자리에다가 잘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크래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잘 기억하고 한번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변수 만드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변수 만드는 곳을 클릭하면 바로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변수 만들기가 있죠. 이렇게 변수 만들기가 있는데 이 변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n이라고 그랬어요. n. 그리고 그냥 무조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변수 n이 만들어진 거를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변수 n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변수 n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과 체크를 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면 저기 배경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요 체크를 이렇게 끄면은 저 변수가 사라졌죠. 또 체크를 하면은 저 변수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끄면 사라지고 체크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변수가 제로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수를 사용하는데 변수도 초기화부터 먼저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수가 삼각형일 때는 여기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삼각형일 때는 얘가 3이 되겠죠. 3. 3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n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n. 그리고 여기다는 뭐를 집어넣느냐면은 연산에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연산에 가보면 이 나누기 연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 360을 무엇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3, 4, 5, 6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60을 쓰고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변수를 갖다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 변수에 가면 우리가 아까 정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이 120도 부분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삼각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색 깃발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런데 여기 변수가 변하지 않죠. 여기 나의 변수가 n으로 바꿔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색 깃발을 이렇게 클릭하면 3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 이번에는 이 n을 이제 4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4로 바꾼 다음에 다시 푸른색 깃발을 클릭하고 그리고 다시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는 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푸른색 깃발을 누르고 그리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으로 한번 해볼까요? 6으로? 얘를 6으로 바꿔볼까요? 6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6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푸른색 깃발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방법이 바로 변수를 이용해서 그 패턴을 이용하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나중에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각형을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각형까지 그렸는데, 그러면 이 다각형 그리기를 좀 더 편리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감지에 가면은 묻고 기다리기라는 그러한 부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몇 각형을 그릴까요? 몇 형을 그릴까요? 이러한 묻고 기다리기 부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항상 대답과 쌍인데 이 대답을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얘를 딱 누르면 몇 각형을 그릴까요? 얘가 질문을 하죠. 여기다가 5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고 이쪽을 눌러보겠습니다. 오각형이 나오죠. 다시 푸른색 깃발을 이렇게 클릭하고 이번에는 몇 각형을 그릴까요? 이번에는 육각형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육각형. 그리고 얘를 체크를 하고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육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편리하죠. 바로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 고양이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게 한 상태에서 고양이를 좀 이렇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좌표를 이렇게 보면은 좌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좌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바꿔갖고 원이 좀 크게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만큼 움직이기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몇 각형을 그릴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한 25각형 정도로 하겠어요. 25각형. 그리고 얘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면 이렇게 25각형을 그리면서 우리 눈에는 원과 같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다각형 수가 굉장히 이렇게 커지면은 우리 눈에는 이것이 원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밑에다가 연결을 해야만 한 번 클릭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거미줄을 한번 최종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미줄 그리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블록을 만들려면은 이 네 블록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블록 만들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 블록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기본 삼각형이라고 적습니다. 기본 삼각형. 기본 삼각형.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기본 삼각형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제어에서 10번 반복하기를 3번 반복하기로 이렇게 고치고 아까 하던 대로 하면 되죠.
10만큼 움직이기를 이번에는 한 30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본 삼각형이 너무 커서는 안 되니까 20으로 할까요? 20? 20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바꾸겠습니다.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20도. 120도 도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제어해서 1초 기다리기. 1초가 너무 늦으니까 이거는 한 0.3초 기다리기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부록을 보면 여기 기본 삼각형이라는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한번 눌러보겠어요. 삼각형이 됐네. 근데 삼각형이 너무 작으니까 요거를 한 30으로 바꾸겠습니다. 30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커졌네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 삼각형을 반복문을 사용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미줄을 그리는 그 나만의 블록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거미줄을 잘 그리려면은 얘를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것이 저 가운데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거미줄이 잘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반복문을 집어넣습니다. 반복문. 그래서 여기 반복문 어디 있죠? 반복문 제어에 가서 몇 번 반복할 거냐, 얘를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미줄을 그리려면 일단 한 기본 거미줄 안에 6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이게 60도가 회전이 돼야 됩니다. 60도. 나중에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회전하기 요거를 집어넣고 여기다 뭐라고 집어넣어야 돼요? 60도 회전하기. 60도.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삼각형 6개가 결합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얘를 또 5번 반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갖고 오고, 그리고 얘를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때 여기다가 5번을 이렇게 반복을 시킬 텐데, 이 반복시킬 때 길이가 늘어나야 돼요. 길이가 늘어나는 관계를 반영하려면은 여기 변수에다가 길이라는 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라는 변수가 생겼죠.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길이라는 변수가 얼마로 돼야 돼요? 바꿔줘야 된다. 20만큼 이렇게 바뀌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 이 길이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길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얼마냐면은 길이라는 변수를 30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요 길이라는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죠. 3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5번 돌게 돼 있는데 5번 도는 사이 한 번 이렇게 돌게 될 때마다 길이가 20만큼 늘어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거미줄이 잘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길이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길이라는 변수를 초기화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길이가 얼만큼씩 늘어났어요? 네, 20만큼 늘어났다. 이걸 한번 30으로 바꿔볼까요? 한번 30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겠어요. 좀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너무 거미줄 그리는데 느려요. 그러면 요 1초 기다 0.3초 기다리기를 0.1초로 이렇게 바꾸면 아주 빨리 진행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빨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미줄 그리기, 나만의 부록 만들기, 이 나만의 부록이라는 것이 바로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기본 삼각형인데 요 기본 삼각형 요게 바로 나만의 부록이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쓴 것입니다. 얘를 여기다 갖다 쓰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함수라고 그런다. 반복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재사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공부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배경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배경은 어떤 배경을 할까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하트라는 배경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거미줄을 잘 만들고 있죠. 오늘은 기본 삼각형, 다각형, 그리고 거미줄 그리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에 변수와 함수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변수, 함수가 우리가 코딩의 중요한 두 기둥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3.7 버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IDLE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한번 사용하였던 그런 파일인데 최근에 사용한 파일 부분을 클릭하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나왔죠? 그래서 import turtle 이것이 바로 파이썬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똑같이 거미줄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F5를 눌러도 되지만 우리가 런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스크래치에서 그렸던 거미줄을 멋있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미줄을 계속 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과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미줄을 그리는 파이썬 파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공부를 잘 이렇게 상기하면서 코딩 공부에 매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